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승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독일과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타고 있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HEV입니다.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서 연비를 높이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차예요. 하이브리드라는 그 용어에서 의미하듯이 두 개의 다른 파워트레인을 연결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셈인데요. 현재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된 국내 기업의 공식 매체에다가 관련된 컨텐츠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쪽이나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들을 참조하시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요, 공인연비가 복합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9.1에서 20.1km 수준입니다. 제가 직전에 코나 하이브리드를 탔는데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21km가 넘게 나와요. 아이오닉은 그보다 좀 더 나오고요. 둘 다 공인연비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공인연비나 현재 기록되어 있는 수준을 보면 코나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연비가 낮은데요, 이 차가 중형차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돼요. 물론 DN8로 바뀌면서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그에 따라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여전히 중형차급이다 보니까 소형차와 같은 수준의 연비를 낼 수는 없어요. 중형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리터당 20km 내외 수준 괜찮거든요. 2019년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공차 중량은 트림과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1495에서 1505kg 사이에요. 확실히 앞서 소개한 소형차들보다 무겁죠. 그리고 차량 크기는 전장이 4900mm, 전폭이 1860mm, 전고가 1445mm, 그리고 축고 휠베이스가 2840mm에 이릅니다. 차량 크기가 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소나타 가솔린 모델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이 엔진이 연비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초반 가속이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가솔린 엔진으로 환산했을 때 약 50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차량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최대 출력 195마력을 내는데 이 모두가 출발을 할 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로는 38kW급이에요. 중형차급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쓰는 일반적인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연비를 달성했기 때문에 데일리 위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차가 될 것이고요. 다른 두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이 차량의 발진성이나 가속력을 높여주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출발을 했을 때 기존 스마트 스트림 모델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차를 타시는 분들 자체가 초반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족도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를 갖춘 중형차라는 게 이 차의 매력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트림에 따라 다른데요, 2,754만원에서 3,599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기아자동차의 K5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시장 모델은 가격이 조금 낮고요, 최고 트림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K5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2,848만원에서 3,330만원대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K5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리터당 17.2에서 18km 수준입니다. 현재 에코 모드거든요. 여기서 급가속을 해보면요, 스마트 스트림 모델처럼 엔진의 굉음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달라요. 확실히 부드럽고 힘에 붙이는 모습이 덜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 또 어떤 반응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나가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묵직한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 느낌은 좀 다르네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하고는 주행 질감이 좀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을 달고 최대 출력 180마력 수준이 나오는 센시어스 터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네요. 전면부에 센시어스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다만 이 차는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장식들이 달라요. 하지만 이런 십자 형태의 그릴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소나타 이후에 출시된 베뉴를 보시면 베뉴도 기본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런 십자형 디자인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센시어스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고요. 소나타 센시어스 터보 모델로 가면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로 바뀌죠. 전반적인 평은 이 십자형보다는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입체적인 형태를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소비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베뉴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 트림인 플럭스에서 선택 가능한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더 예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센시어스를 보러 가는데요, 아마도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더 멋있다고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센시어스 디자인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라이트 테크닉, 이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부분인데, 요거는 히든 DRL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보시면 이 DRL이 이렇게 연해지면서 이 크롬 질감하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리고 이 DRL은 방향지시등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때도 이 부분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이 현대 엠블렘 위쪽을 누르면 적재함이 열립니다. 적재함 내부는 기존 소나타 거의 비슷하고요. 트레이 밑을 보면 이렇게 수납공간 따로 있고요. 타이어 휠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이브리드 차에 맞게 휠을 디자인하면서 역동성을 포기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도어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밑에를 접어서 스태퍼를 접어서 차체는 밑으로 내려서고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지만 이 스태퍼가 밖으로 나옴으로써 공력학을 개선하고 겉보기에도 차체가 밑으로 깔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사이드 미러는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쓰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이드 미러들은 대부분 거울 면적이 적습니다. 대신 쿼터 패널을 사용해서 전측면의 사각지대를 조금 줄였어요. 전면부 디자인을 처음에 이 차가 공개됐을 때 애슈튼 마틴 룩을 닮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당연한 것이 이 차를 설계한 디자이너가 애스턴 마틴 출신입니다. 후면부는 여전히 좀 난해해요. 후미등이 여위까지 연결이 되면서 에어 스포일러 역할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대놓고 에어로프인을 붙였어요. 당연히 공력학 개선을 위한 디자인이고요. 트렁크 리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좌우 후미등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그니처 디자인은 그랜저 이후에 현대자동차에서 줄곧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다만 이 디자인이 현대 자체의 아이덴티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링컨 컨티넨탈에서 주로 사용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디자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연결하면서 좀 더 넓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이 면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 그런 디자인 경향으로 바뀌면서 현대차도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측면을 보면 리플렉터, 후진등 뿐 아니라 크롬 가니쉬로 마감을 했고 이런 데도 보면 곡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나타의 뒷면을 보면 과하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좀 깔끔하게 처리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특징인데요, 이 지붕에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1000km를 주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도어 캐치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현대다운 그런 디자인 마무리입니다. 가죽 사용량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죠?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냉풍 지원 안 하고 열선만 2단계에 지원합니다. 2열 좌석도 다이아몬드 퀄팅이 되어 있어요. 1열 형상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럽고 가죽은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삽입형 아이소픽스 지원을 해서 유모차, 물론 이 규격에 맞는 유모차를 쉽게 장착할 수가 있어요. 2열을 위한 가운데 암레스트 하고 컵홀더 지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키는 178cm고요. 앞으로 다소 당겨 앉는 스타일입니다. 운전자와 똑같은 키인 사람이 2열에 앉았을 때 제 손가락으로, 제가 손이 좀 작아요, 한 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럼 손이 큰 사람이라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남을 거예요. 요거는 뭐 좁다라고 할 수 없는 부위죠. 다리를 쭉 펴도 이렇게 나오니까. 좌석은 승용차 좌석치고는 밑면이 좀 높은 편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좌석을 워낙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2열 승차감 아주 좋습니다. 천정에는 썬루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턱이 있죠. 이거는 원래 여기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었던 그 흔적이기도 하면서 이 위쪽에 솔라 패널과 셀러 패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 양쪽으로 하나씩 2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충전용 USB 포트가 있습니다. 앞좌석을 조정을 해서 편하게 앉거나 보조석에 추가로 동승하는 사람들의 탑승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외인데요, 1열 좌석 등의 패널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그물망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형 현대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HEV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습니다. 내용 공감하시면 공감 눌러주시고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계시다면 알림 눌러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